대한민국 하루 평균 교통사고 600여 건.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운전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제보자가 천천히 정차하는 순간 맞은편에서 차량 한 대가 급하게 달려오더니 순식간에 사고 차량이 정차해 있던 제보자 차량까지 미끄러져 왔습니다. 정말 3D 영화처럼 이제 차가 점점 내 눈앞으로 오는데 본능적으로 아기를 이렇게 제가 몸으로 감싸게 되더라고요. 그때 아기가 생각이 있었죠. 아기도 있었어요? 와이프는 뒷자리 앉아서 울먹거리고. 제보자는 제일 먼저 신고를 하고 사고 차량을 살폈다고 하는데 운전자 상태는 어떻던가요? 뒤집어진 전복된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벨트를 매셨다면 그 머리 부위에 부상을 안 당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차가 뒤집어지면서 이제 떨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밑에 쪽으로. 아유, 쪼그리고 벨트를 안 앉아 계시고 하셨군요. 총 네. 5대가 했는데 이제 제 차가 제일 크게 파손됐고요. 이번 사고로 무려 7대의 차량이 파손됐는데요. 무엇보다 제보자 옆에는 15개월 된 아이까지 타고 있어서 더욱 아찔했던 사고였습니다. 예. 자,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호가 바뀐 뒤 과속해서 달려오던 차량을 오토바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충돌한 곳인데요. 신호를 꼭 준수하고 여유를 갖는 자세 필요합니다. 서울시 은평구입니다. 정지 신호를 확인하고 멈춰서는데 트럭이 무리하게 지나가려던 트럭이 택시 2대와 충돌하고 말았네요. 왼쪽에 뭐가 차가 씩 지나가더라고요, 트럭이. 오른편에 이제 출발하던 택시를 뒤에 받아서 이제 차량이 전복된 거죠. 한참 늦었는데요. 네, 이것은 같은 시각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트럭이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부딪히며 넘어지고 말하는데요. 운전자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는 이제 전복이 됐잖아요. 전복이 됐는데 그 안에서 약간의 움직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정신을 잃었다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았는데 움직임이 있었고 택시에는 승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신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빨리 가려는 마음에 더욱 속도를 높인 것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조금의 여유만 가져도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신호 준수하십시오. 여기는 서울시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제보자 차량 오른쪽으로 주행 중인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아이고. 순식간에 사고가 나는데요. 그 충격이 상당해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피해 차량 쪽으로 가봤는데 그 공사 차량에 있는 사람이 일단은 없었고요. 차가 공사 반파되면서 차량이었군요. 아마 그 소리에 놀래서 공사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아마 보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고를 냈던 차량은 사고 장소부터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방향을 잃고서 브레이크가 아닌 그 속도로 자연스럽게 감속이 돼서 쭉 한 전방 한 30m까지 사고 차량은 사고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봐서 졸음운전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름철엔 장시간 에어컨을 틀며 주행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서 졸음이 쉽게 온다고 하네요. 여름철 졸음운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창문도 자주 열어야겠군요. 네,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직진하고 있던 그 순간 바로 앞 차량이 멈춰섰는데요. 그런데 아이고.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돌 직전 때 알았죠. 깜빡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졸음운전이었군요. 그때 이제 차 앞에 차량 뒷모습이 딱 보이는 순간 아유, 얼마나 그때 사고가 아찔했겠습니까. 났구나. 놀란 것도 잠시 걱정되는 마음에 제보자는 곧장 앞 차량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으로는 죄송합니다 계속 경험보다 좋은 수술은 없다 그러니까 항상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 생각뿐이죠.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내려오는 눈꺼풀은 모든 얘기가 있습니다. 졸음엔 휴식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꼭 쉬어가십시오. 여기는 서부간선도로입니다. 제보자는 서행하는 중인데요.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돌아서더니 그 옆으로 또 한 차량이 밀려 들어옵니다. 제 차 뒤에서 지진이 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쾅쾅쾅 한 3번 정도 연달아 박더라고요. 제보자 차량 뒤로 한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자 뒤에서 오던 트럭이 방향을 잃으며 옆 차로에 있던 차량을 추돌한 것이었습니다. 충돌한 차량은 돌고 대형 트럭 역시 벽에 부딪혀 한참을 밀려가는데요.
아, 왜 운전자분은 뭐 좀 있는데요? 브레이크가 좀 밀려서 사고가 났다, 좀 미안하다,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후미에서 그분이 이제 충격을 했으니까 뭐 그분 과실이 일단 크겠죠. 그렇죠. 이번 사고로 제보자 차량은 물론이고 대형 트럭이 추돌한 차량은 옆부분이 많이 파손됐는데요. 대형 트럭 운전자의 100% 과실로 사고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대형 차량의 경우 이러한 사고가 많습니다. 대형 차량의 운전자는 더욱 서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차들도 걱정이네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계속해서 직진하고 있던 순간 바로 앞에 가던 차량이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죠. 이제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택시는 이제 사고 나면서 저쪽으로 튕겨 나가서 이제 블랙박스는 잘 안 보이고 이제 승용차만 이제 제 앞차가 있었으니까. 네, 사고 직후 차량 운전석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내렸는데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차량이 앞으로 나갑니다. 놀란 운전자는 차량을 붙잡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운전자와 함께 차량이 계속해서 주유소 쪽으로 향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이거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차량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겨우 차량이 멈춰선 것 같죠? 처리가 참 어렵네요. 이곳이 바로 사고 차량이 향했던 주유소입니다. 예. 직원들 역시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차가 이렇게 밀려오더라고. 왜 밀리지 하고 안에 뒤져봤더니 파킹에 놓인 상태에서 차가 밀리고 있더라고요. 주차 모드였군요. 주유소 CCTV에도 그 순간이 찍혀 있었는데요. 차량이 계속 운전자와 함께 밀려오자 이를 본 직원이 차 앞을 막아섭니다. 그제서야 차량이 멈춰섰는데요. 계속 주유소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직진 차량과 함께 좌회전 차량이 진입하며 충돌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는데요. 조금만 서로 양보하며 이렇게 아찔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정지선을 넘은 순간 택시와 부딪히며 맞은편에 있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충격이 제법 커 보이는데요. 직진을 하는데 오른쪽에서 택시가 무리하게 좌회전 시도를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랑 이제 2차 충돌하고 그때 임신 6주 정도 됐었어요. 초기. 네, 당시 임신 6주의 제보자 아내가 운전하던 차량은 사고로 앞부분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직진 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택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제보자 차량과 충돌한 것인데요. 그 이후 정면 충돌까지. 네, 돌아가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주행하는 것은 더욱 큰 사고와 가까워진 길이라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사고 이후 제보자 아내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 꼭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요? 건강하고 이쁜 딸 낳아줘서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입니다. 왼쪽 차량이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이거 웬일입니까? 두 차량이 부딪히며 터널 안에서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요? 뒤쪽으로 전복된 차량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예. 2차선 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천천히 들어오더라고요. 쭉 가다가 앞에 차를 추돌하고 뒤집어지면서 불꽃을 일으키면서 쭉 밀리더라고요. 사고를 냈던 차량은 추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요. 운전자에게 찰나의 순간은 사고가 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방심하지 않도록 더욱 안전에 주의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제보자 차량 옆으로 쏜살같이 지나가던 한 차량이 어째 위태위태하더니 방향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충돌 후 회전을 하는데요. 가속이 이렇게 정말 위험해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죠. 가속으로 세게 달리다가 차가 중심을 잃고서 왼쪽으로 꺾어가면서 차가 한 바퀴를 심하게 돌더라고요. 무엇보다 사고 차량 운전자 상태가 걱정되는데요. 어떻든가요?
바퀴가 다 터진 어이구, 정도였으니까 저런. 많이 차가 손상이 됐는데 정신이 없으신지 다시 운전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아하. 자, 사고 차량이 방향을 잃었던 이유. 바로 이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이 뒤늦게 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규정 속도는 스스로를 위해 지켜야 하는 속도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전북 익산시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던 그 순간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복수우측이네요. 저 차가 왜 나오지? 그러고 나서 사고가 나고 나서 신호 바로 제대로 나고 바꾸고 가는데요. 내가 신호 위반했나? 나 분명히 파란 신호인데 가지고 다시 한번 위에 있던 신호를 한번 쳐다봤었죠. 어디 한번 볼까요?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제보자의 직진 신호였는데요. 예, 맞네요. 네, 길어야 2분이 신호대기를 참지 못했던 경우는 신호 위반의 대부분은 이렇듯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예, 신호 좌회전 준수 차선도 절대 위반이에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제보자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오던 순간 앞에 보이는 차량이 지금 후진을 하면서 보셨죠? 뒤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황당한 사고 같은데요. 예.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후진을 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후진을 하다가 오토바이 서 있는 걸 미처 못 봤나 봐요.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는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으켜 세워주기는커녕 뭔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죠. 자,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후진하다 막으셨어요. 내가 봤는데. 아하, 이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추돌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조수석에 있던 아주머니가 한번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는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왜 와서 박냐, 내 아이고, 차를. 아무리 적반하장이군요. 오토바이가 와서 다 보고 박았다고 있었는데 이게 해도 웬일입니까? 사실상 사람이라면 내려서 괜찮냐고 넘어졌으면은 그럼요. 사람부터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안부를 먼저 물어봐주는 것, 이거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저기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시원하게 뚫려있던 제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차량과 충돌했는데요. 아니, 이 차량이 어디서 나타난 건가요, 지금? 정체 중이던 차들을 뚫고 차가 어이구. 들어온 거예요. 아. 브레이크를 밟을 타이밍조차 없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고 이후 황당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차량에서 제보자가 내리려고 하자 사고를 냈던 차량이 도주를 해버렸어요. 뚫렸어요. 그냥 그대로 달아나더라고요. 우회전해서. 근데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 겪은 사고였고. 하지만 얼마 뒤 무면허였던 뺑소니 차량 운전자가 검거됐다고 합니다. 운전에서 도망간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무면허였네요. 대전광역시입니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던 제보자가 지금 우회전을 하는데요. 그 순간 아이고. 어휴. 지나가던 부딪히진 자전거 않았는데요. 운전자가 저 넘어졌습니다. 사람이 왜 넘어지지? 하고서 그 사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준 거죠. 그랬더니 저한테 지나가면서 금세 후를 털고 일어난 자전거 운전자가 제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네, 이 삐소리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차량 라이트를 보고 넘어졌다며 제보자를 향해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는데요.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 그랬더니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기분이 나쁘다. 차가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상당히 억울했거든요. 근데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을 보고 놀라서 넘어졌다면 제보자에게도 비접촉 과실이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운전자는 더욱 세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제보자가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네, 무단횡단하던 여자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많이 놀랐네요. 좌회전을 하게 되면 교차로가 지나가는 기둥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둥 때문에 좀 가려지는 상황이었고요. 볼 틈도 없이 아이고. 뛰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냥 차 오는 거 개의치 않고 무조건 횡단보도상 뛰어가시는 보행 신호가 아니었는데요. 네. 제보자가 조금만 더 속도가 높았다면 사고로 이어졌을 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무단횡단,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불행해지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번 제보자는 병원에서 만나봤습니다. 아직도 사고로 인해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고였을까요? 많이 다치셨나 본데요. 예. 뭐 생명 하나 더 얻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중부고속도로입니다. 무슨 소리 들리셨죠? 돈탁한 소리와 함께 뭐예요? 제보자가 아픔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제보자 차량의 앞유리로 뭔가 날아온 것 같은데 뭐였나요? 이게 날아오는 거 인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 통증이 있으니까. 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앞유리로 날아온 물체는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덮쳤는데요. 아이고. 자, 뭘까요? 영상을 느린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죠. 뭔가 날아오는데 이게 뭐였을까요? 아하, 바로 이 너트였네요. 정말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갈라져서 주색을 저리 됐고요. 유리 파편 때문에 이제 팔에 열상. 웬일입니까? 조심한다고 해서 뭐 사고 안 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참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나네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끔찍한데. 네, 여기는 성산대교 부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아유, 많이도 실었네요. 아이고, 아하. 결국 쏟아지고 말았네요. 아이고. 에헤, 참.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었거든요. 저거 무너질 텐데 하는데 바로 출발하자마자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적재물 사고 도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 오던 차량의 시야가 가려질 정도로 흩날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도로에 떨어져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적재물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덮개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교통사고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휴가엔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피서철이라서 이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